자, 이제 여기에 앞으로 나아갈 때 연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파티클 폴더 안에 우리가 썼던 내용 중에 더스트, 먼지가 포함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직 웨이브에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작업했던 내용, 매직 웨이브에 이 퍼지는 더스트 링을 이용해서 넣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눌러서 찾아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복제 ns 더스트 01번이라고 지어주고요. 기존 걸 닫고 ns 더스트만 열겠습니다. 그리고 GPU 스프라이트, GPU 매직도 지웁니다. 메쉬도 지우고요. 웨이브도 지웁니다. 나머지 다 지우고 이 더스트 링만 남게 하나 남기고요. 자,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1초 동안 루핑 듀레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한 번에 링 형태의 먼지를 뱉을 수 있도록 60개의 입자를 뱉었는데 이 형태는 지우고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얘는 이동에 관련된 스폰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 먼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폰 퍼 유닛으로 이동할 센티미터 거리만큼 한 번씩 스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폰 퍼 유닛의 거리를 좀 넓게 띄울까요? 50cm만큼 이동할 때 하나씩 나오게 넣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시간이 2초에서 3초로 굉장히 긴데 0.5에서 1초로 줄여 주고요. 그리고 포지션 업셋은 없앱니다. 자, 크기를 오히려 좀 크게 줄게요. 300에서 800. 이건 크기를 보고 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로케이션은 링 형태로 퍼지기 위해서 뿌려놓은 위치 정보라서 이거를 지웁니다. 모두 지우고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스케일 컬러는 기존에 썼던 내용이 이 재질에서 더스트 베이스에서 컬러는 다이나믹 파라미터 대신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컬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도 지웁니다. 퍼지게 하기 위한 내용. 드래그는 10 그대로 두고요. 사이즈, 스케일 프라이스 사이즈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좀 점점 커지는데 그래프 형태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본 형태 0에서 1까지 커지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0이면 안 나오니까 첫 프레임에서 0.5 마지막에서는 1.5까지 올리고 얘는 1까지 올리고 0.2초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폰 퍼 유닛 형태는 여기서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보려면 스폰 레이트 형태로 스폰 레이트의 수치를 올려줘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건 미리 보기 위한 거고 지금 보니까 시작점을 좀 맞춰줘야겠네요. 그렇죠? 0프레임으로 시작점. 네. 그리고 끝점이 너무 뒤쪽에 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끝프레임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폰 레이트를 이제 끄고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불러보기를 한 다음에 이 형태를 광 플레이어 캐릭터, 이 캐릭터 발에 붙여야겠죠? 자, 여기서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Notify, 여기에서는 나야가라 파티클 이펙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우리가 만든 내용을 넣어줍니다. NSDust 01번. 그리고 위치가 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본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켈레톤 트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발이 나아가니까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먼지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이 앞발에서 나오는 게 좋겠죠. 앞발에서. 이게 왼쪽 다리잖아요. 왼쪽 발에서 나오게 검색을 put left라고 할게요. 자, put left. 이거는 본이고 이것은 소켓인데 소켓에서 나오게 해야 더 발 밑에서 정확하게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본이고요. 소켓, 본으로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 copy selected 본 네임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소켓 네임에다 컨트롤 V에서 넣어주고요. 저장 한번 하고 레벨로 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플레이 스타트로 프레임을 정해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냥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저쪽 바깥쪽에 먼지가 씹혀서 나오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잘 보이고요. 그쵸? 여기서 봤을 땐 가운데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 바깥쪽에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나야가라 가서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카메라 옵셋을 넣겠습니다. 카메라 옵셋을 많이 줄게요. 100 정도.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네, 파티클이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씹히지 않고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앞쪽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항목이 파티클 업데이트 스테이지에 넣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 옵셋은 어떤 파티클이 있을 때 이 파티클이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치고요. 이 파티클이 빌보드로 얘를 쳐다보게 돼 있는데 3D 월드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칠 때 실제 얘 앞에 있다고 하면 얘를 가릴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옵셋을 높이면 카메라 옵셋 거리를 높이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이동값이 100만큼 이동을 해서 이 원기둥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빌보드 되는 플랜을 카메라 쪽으로 거리를 이동시키는 게 카메라 옵셋인데 그 카메라 옵셋이 이 파티클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 파티클이 끝날 때까지 매 프레임에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카메라 옵셋은 파티클 스폰인 스테이지 초기 값에 한번 뱉어도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 볼게요. 우리가 모듈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들어가는 걸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카메라 옵셋은 한 번만 등장해서 값을 줘도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제대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먼지의 빌보드 파티클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쪽으로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 옵셋은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으면 더 계산이 절약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파티클 스폰 뱉을 때 한 번만 초기값을 넣어준 녀석이고, 그쵸? 2m가 듀레이션 시간만큼 뱉을 때 한 번 넣어주는 값이고, 파티클 업데이트는 파티클이 나와서 죽을 때까지 매번 업데이트를 해서 값을 넣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티클 스폰에서 넣을 수 있으면 훨씬 값이 절약이 되는 거죠. 계산이 절약이 되죠. 자, 지금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폰 스페이싱이, 그러니까 거리값이 좁으면 좁을수록 많이 나오는 거고요. 크면 클수록 적게 나오는 거예요. 200만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덜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200, 200, 200, 200, 200cm만큼 이동할 때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2m씩. 자, 100까지 좀 줄여볼까요? 네, 100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자,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자,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의 사이즈는 최초의 정의한 값이에요. 최초의 정의한 값. 정의한 값을 500에 20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500에 200. 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자, 더스트의 시작점은 여기. 자, 페르소나로 가서 이 더스트를 돌진하기 시작할 때 먼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쪽에다 놓습니다. 이거를 0프레임에 놓지 말고요. 파티클은 웬만하면 1프레임이라도 띄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0프레임에 넣으면 이 해당 구간을 반복할 때 미리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뜰게요. 살짝 세이브, 얘도 세이브, 플레이. 자, 그리고 처음에 먼지를 한번 크게 뱉는 형태로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2m 업데이트에서 버스트를 한번 해줍니다. 버스트 인스턴테니어스를 한 10개 정도 뿌려줄까요, 처음에? 자, 이렇게 보면 자, 첫 시작 개수가 10개인지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개수를 2개까지 줄이고요. 자, 시간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자, 그리고 마법사 입장에서는 발사체를 쏘고 지금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계속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전투하는 느낌으로 대비할 수 있게, 일단 이 마법사가 발사체를 발사하는 모션도 굉장히 힘들게 3마리씩 소환을 하니까 힘든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느리게 주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전에 줬던 아이들, 이거를 블렌딩을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죠. 얘는 이제 지우고, 키값 지우고,
기본 1로 주고요. 이렇게 섞는 방법으로 했죠. 자, 섞는데 얘를 아이들 말고요. 이 위에 있는 얘 발자체를 뒤쪽으로 좀 늘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이 생성되면서 반복되는 거는 처음으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Z해서 이 부분이 이제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시간을 늘려줍니다. 200프레임까지. 그런 다음에 합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너무 느리게 나오잖아요. 전체를 늘렸기 때문에 다시 타이밍은 지금 맞는 것 같죠? 미리 빗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밀 때 발자체가 나가는 형태. 자, 이렇게. 그리고 얘가 시전 동작을 잡고 있으니까 얘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도 시전 동작을 잡습니다. 이렇게 던져 놓고 조금 더 뒤로 당겨 볼까요? 위쪽으로 당겨서 조금 더 뒤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합치고 0%에 맞춰야 돼요. 네. 자,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얘를 앞으로 당기면 돼요. 0프레임 넘어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네, 이렇게 힘겹게 썼는데 얘가 시전하니까 나도 시전을 해야겠죠? 자, 애니메이션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목록 중에 T3가 있어요. T3. T3 쳐보시면 이모트 마스터 레비테이트를 넣어줍니다. 레비테이트 T3 이거를 넣어서 자 타이밍을 잡습니다. 여기서 넣은 다음에 이때쯤 넣어야겠죠? 그리고 뒤에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뒤쪽으로 빼주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지우고 할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150프레임 정도에서 겹쳐주는 거죠. 자, 그냥 보니까 지금 모으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으다가는 죽을 것 같죠? 자, 애니메이션 열어서 보면은 길을 상당히 오랫동안 모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걸 좀 편집을 해줍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모으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좀 빼서 얘만 볼게요. 자, 빼서 이렇게 위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모아서 확 펼칠 때까지 이때까지 펼쳐서 이때까지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트림 셀렉션 라이트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얘를 줄일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더 빠르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계 표시가 나오면 이렇게 줄여줍니다. 밑에 보면 플레이네이트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플레이네이트가 2가 2배속이 넘어갈 때 2.5 정도 하면 되겠네. 2.4? 네. 자, 2.5 정도 하고요. 그리고 길이를 좀 길게 넣어줄게요. 살짝. 이거 섞어볼게요. 한 150프레임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저거 보고. 자. 쏘고, 맞고, 나오니까 나도 준비를 짠 하는 거죠. 자, 준비를 할 때 손에 기운이 모아지는 형태를 넣도록 할게요. 마법사.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 매직 웨이브를 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어요. 이 매직 웨이브를 오른쪽 버튼 레퍼런스 뷰로 찾아 들어가서 얘가 썼던 애니메이션을 엽니다. 페르소나를 열어서 오른쪽 버튼 에디트를 하면 열려요. 열어서 찍기 전에 손에서 빛이 났던 형태. 얘는 몽타주죠. 이 파티클 캐스케이드로 돼 있던 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중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카피, 그리고 이 광 플레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에다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이 애니메이션에 넣어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더블 클릭해서 해당 애니메이션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한 130, 여기 펼쳐서 올라갈 때쯤 넣어주면 되겠네요. 짠, 짠, 여기서 노티파이 트랙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서는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릴레이티브로 넣을게요. 그럼 알아서 트랙이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가 더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자, 캐스케이드도 굉장히 훌륭한 툴입니다. 나중에 저 형태를 나야가라로 만드는 건 과제로 남길게요. 이렇게 손에 쥐는 거죠. 짠. 손에 붙는 형태. 꼭 이렇게 중간에 과제를 만들면 안 하시더라고요. 다 하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얘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캐스케이드를 열고요. 이 형태를 나야가라로 가져오면 되겠죠. 기존에 만들었던 걸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번에는 파이어 레디 있죠. 파이어 레디 레퍼런스 뷰 파이어 스타트에 썼던 레디 이 부분 있죠. 레디 얘를 하나 복제를 해서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레디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겠죠. 매직 웨이브 레디 이렇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걸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라이트 비지는 필요가 없고요. 라이트 비지 필요 없고, 자, 좌우로 퍼지는 거, 얘는 라이트 밝게 빛나는 거, 얘는 한번 번쩍 빛나는 거, 얘도 같이 번쩍 빛나는 거, 그리고 GPU 틱은 GPU 스프라이트들이 원래는 검 주위에 붙는 거였는데 얘는 이제 쉐입 로케이션에서 실린더 대신에 스피어로 넣어줍니다. 스피어 크기 좀 줄여 들게 10 정도로 하고, 전체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길이도 너무 기니까 전체 길이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울게요. 랜덤 레인지로 10에서 50까지. GPU 스프라이트라니까 굉장히 마음 놓고 쓰겠습니다. 개수를. 여기서는 스폰포 유닛 필요 없고요. 스폰 레이트로 100개 정도. 그리고 사이즈 크기도 스프라이트 사이즈 크기도 자,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0에서 커졌다가 줄어드는 형태 자연스럽게 네, 이런 형태로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0.2초에서 1초로 줄이고요. 그리고 RGB 리니어 컬러 커브를 끝까지 좀 보이게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보이게. 더 잘 보이게. 마지막에는 1초에 오퍼시티가 사라지는 형태로. 그리고 딜레이가 없도록 다 앞으로 당겨줄게요.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걸 당겨도 되고요. 각각의 그 딜레이를 없애도 됩니다. 같은 0초로 바꾸는 거랑 이 트랙을 앞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시작과 빛이 나면서 GPU 스프라이트들이 오래 남긴 해야겠네요. 오래 남고 움직임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0 정도로 줄이고 200에 10. 그리고 개수를 천 개까지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하고요. 자, 브라우저 가서 원래 넣어야 했던 부분. 자, 월드에서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이죠?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여기다 대체를 넣어줍니다. 얘가 아니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Notify, 나야가라 파티클이죠? 나야가라 파티클에 어태치 될 소켓 위치는 소년 머즐이었어요. 머즐. 여기서 이쪽 검색을 해볼게요. 머즐 1번 얘예요. 지금 밑에 이미 박혀있던 게 있으니까 얘를 써서 되죠.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얘는 1번이고 내가 만든 파티클 넣고요. 자, 얘 지우고 얘를 카피 붙여넣기 비슷한 위치에 놓습니다.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2번으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법사의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기운을 표현하는데 크기는 오히려 더 작게 표현하고 자잘하게 0.5, 0.5에서 4 네, 작게 표현하고 가운데 빛을 좀 밝게 표현할게요. 이 가운데 빛날 때 그리고 유지되는 빛이 있죠? 유지되는 빛도 얘가 이제 빛나는 빛이고 얘가 유지되는 빛이에요. 위에 있는 애가. 자, 10배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밝네요. 여기서 반절 정도 줄일게요.
연결. 조금 더 줄여볼게요. 1, 2, 10. 이 정도면 되겠네요. 1, 2, 10. 레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서 이렇게 굉장히 밝은 주황색이 됐네요. 5, 0.2, 0.1. 8, 1, 0.5. 얘를 좀 줄여야겠네요. 0.5, 0.5. 7. 다 같이 볼게요. 네. 아주 살짝만 밝았으면 해서. 타이밍은 맞죠?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자, 시작점에 맞춰서 서서히 빛나다가 마지막에 짠 빛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점을 더 일찍 넣어주죠. 그러니까 손을 올릴 때, 여기서 올릴 때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처음에 유지되는 빛, 이 녀석이죠? 유지되는 빛이 좀 하다 보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유지되는 빛이 처음 커질 때 시간이 좀 걸려야겠죠? 이런 형태에서 얘가 조금 뒤로 이렇게 나가야겠죠. 이렇게 커지게. 마지막에는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라 유지되는 형태로 크기가. 그리고 커질 때에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게 커브 값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렌즈 플로어도 끝에 가서 커지는 형태. 이와 마찬가지로 끝에 가서 커지는 형태. 기본 크기를 조금 키워줍니다. 30에서 60, 700에서 200. 여기에 맞춰서 GPU 스프라이트도 GPT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개수가 1000개인데 처음에는 100개에서 마지막에 1000개까지. 좀 티가 나려면 얘가 좀 적어야겠네. 20개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빛나는 녀석들. 빛나는 녀석들이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에 빛이 나야겠죠? 타이밍을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요때쯤 마지막에쯤 넣어줘야죠.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타이밍을 한번 보는 거예요. 37프레임에서 시작해서 38, 37에서 시작을 해서 벌릴 때 120, 120에서 83프레임, 약 83프레임 정도면은, 그쵸?
자, 83프레임 나누기 60프레임이니까 1초에 1.38 유지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 딜레이를 루프 딜레이를 1.38 정도로 밀면 되겠죠. 보통 시퀀스의 어떤 특정 모션에 맞춰서 시간을 밀 때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면 편하죠. 렌즈 플러 01번이랑 두 개를 밀었죠. 위치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레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죠? 아이고. 왜 늦냐면 레벨에서는 얘를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모션을 놓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파티클을 붙이면 좋은데 지금 방법은 시퀀서에 붙여서 확인하는 방법이라서 좀 뒤쪽 앞쪽으로 떼면 되겠네요. 앞쪽으로 살짝 30프레임으로 시작해서 다시 얘가 지금 2.25배 정도 빠른 녀석이라서 네. 조금 더 줄여줘야겠네요. 그냥 1배일 때는 이게 딱 맞아요. 1배속일 때는 지금 2.5배속 정도로 맞췄기 때문에 1초로 줄여볼게요. 앞으로 당겼으니까. 네, 됐네요. 맞는데 시작점이 아직도 좀 빨라요. 살짝 뒤로 밀어야 되죠. 원래대로. 네, 이제 맞죠? 손을 살살살살 빗이 모아서 근데 라이트가 한 번에 확 켜져요. 라이트 렌더러에서 지금 이 라이트의 등장이 알파가 이렇게 시작돼서 그런데 이렇게 돼야겠죠.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형태. 라이트 렌더러에서 지금 알파 스케일 브라이트네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알파의 영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부드럽게 띡 켜지는 게 아니고 그죠? 부드럽게 켜지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줄여줄게요. GPU 틱이 스피어 로케이션에서 30에서 5 사이즈를 자, 그리고 라이트에서의 크기도 좀 줄여줄게. 너무 커서 반절 정도.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모두 저장 한번 할게요.